여러분과 함께 행진합니다. 궁금한 시사 이슈와 뉴스 인물과의 직격 인터뷰. 오늘을 살피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아침을 여는 통쾌한 시사 토크쇼. 여기는 육각수의 출발 경인대행진입니다. 자, 오늘의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전달해 주실 겁니까? 첫 번째 이슈는 북 최고위급 외교관 조성길 한국 택했다입니다. 2018년 11월 초에 로마에서 돌연 잠적해 서방 망명설이 돌았던 조성길 전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 대리가 지난해 7월에 한국에 입국해서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어제 밝혀졌어요. 예, 조전 대사 대리 부부가 이제 로마에서 잠적을 했는데 여러 경로로 이제 프랑스나 미국 망명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산이 되면서 결국 이제는 북한 대사관이 없는 동유럽의 한 나라에서 이제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가 망명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예. 이 조전 대사 대리는 2017년 9월 이제 북한 6차 핵실험을 이유로 이탈리아 정부가 이제 문정남 당시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를 추방을 했습니다. 예. 그 이후부터 대사 대리를 계속 대리로. 맡아왔습니다. 예. 예, 아버지와 장인 역시 북한에서 대사를 지낸 외교관 집안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총 4개 국어에 능통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외교계에서는 북한판 금수저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예. 예. 이번 조전 대사 대리의 한국행은 1997년이죠. 예.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비서 망명 이후에 20년 만에 북한 고위급 인사 망명이라는 점에서 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특히 2011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뒤부터는 이 대사급 외교관이 망명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인 거고요. 다만 이제 참사관이나 공사급 중에서는 2016년 현재 국회의원이기도 한 이제 태영호 영국 대사관 공사가 망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조던 대사 대리가 잠적 후 우리나라로 이제 망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는데요. 하지만 이탈리아에 근무하면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요트나 와인 같은 이제는 사치품을 공급하는 업무를 총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치품 상납 실적 압박에 시달린 거 아니냐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한 로마에 유엔 식량 농업기구 산하에 세계 식량 계획 본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북한 내 부족한 식량 조달을 위한 역할을 맡았는데 이 역시도 큰 부담이 되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함께 있습니다. 자, 일단 지난해 7월에 우리나라로 입국을 했는데 예. 그런데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이 망명 사실이 알려진 이유가 이게 뭡니까? 예. 당시 이제 조전 대사 대리가 이제는 정신 장애가 있던 딸만 남겨두고 이제는 아내와 아들만 데리고 잠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딸이 이제 북한으로 송환이 됐다고 합니다. 예. 현재는 그 행방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예. 따라서 딸과 또 다른 북한에 남겨둔 다른 가족들의 신변 문제가 가장 걸렸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도 고위급 외교관의 망명이 남북 관계에 미칠 악영향 고려에 이제 그동안 비공개에 붙인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이 가장 많습니다. 예. 특히 조전 대사 대리가 한국에 들어온 시점이 작년 7월인데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실패로 끝나고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가 이제는 좀 냉전 관계에 접어들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욱 조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북한의 유력 인사가 우리나라로 망명을 하면은 북한은 이제 당장 송환을 해라 라면서 요구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인사가 북한 내에서 큰 문제를 일으켜 남한으로 갔다라는 이런 비난전을 해오며 남북 관계가 크게 악화된 선례가 많은데 아무래도 우리 정부 이런 점을 좀 고려한 거 아니냐라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조전 대사 대리의 한국행이 외부에 공개된 이유를 보면요, 조전 대사 대리의 부인이 딸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북한에 돌아가고자 몇몇 언론의 심경을 털어놓으면서 자연스럽게 외부에 알려줬다고도 하더라고요. 예,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야당 의원 측에서는 이번 사실이 알려진 게 혹시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 이런 거를 좀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좀 의혹이 제기됐는데 결국에는
당사자가 직접 알린 걸로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조전 대사 대리와 20년 지기로 아주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 따르면 이 북한은 외교관이 근무지를 탈출하면 이제 도주자, 이탈자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한국으로 망명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배신자, 변절자로 규정을 하고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아무도 모를 정도로 좀 가혹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망명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딸에게 또 가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는 점에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 재정 준칙 도입, 폭탄 돌리기입니다. 그 정부가 국가 채무와 재정 적자를 법으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을 또 도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안을 두고 맹탕 재정 준칙이라는 비판이 또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는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그런 지적이 많은데요. 네.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2025년부터 그러니까 5년 뒤죠. 2025년부터 국가 채무 비율을 국내 총생산 GDP의 60% 그리고 통합재정 수지 적자 비율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겠다라고 해서 한국형 재정 준칙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예. 우선 좀 문제점을 보면요. 정부가 재정 준칙으로 제시한 이 국가 채무 비율 60%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관행적으로 국가 채무의 마지노선으로 삼아왔던 이 40%에서 대폭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가 재정의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고요. 예. 또한 국가재정법을 보면은 국가재정법에선 기본 원칙만 담고 구체적인 한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을 하되 이제 5년마다 이제 재정 준칙의 수치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언제든 국가 채무 비율 상한을 뭐 50%, 60%, 70%뭐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 준칙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비판도 함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발표한 재정 그 준칙을 보면은 시행 시기가 아까 말씀하셨죠. 5년 뒤인 2025년으로 되어 있어요.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제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인해 재정 수지와 채무가 악화된 바로 다음부터 이제 재정 준칙을 바로 시작하는 거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그래서 5년 유예를 뒀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022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빚을 다음 정권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점에서 이제 폭탄 돌리기라는 일각의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재정 준칙 도입의 취지가 결국은 재정 건전화를 통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예. 뭐 이번 재정 준칙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은 그냥 편하게 별다른 조건 제약 없이 편하게 돈 쓰고 2025년부터 좀 엄격하게 관리해라라는 건데 좀 이것 좀 너무 해이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함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모두 이번 한국형 재정 준칙을 두고 이제 비판의 그 목소리를 냈죠. 예, 약간 결을 달리하긴 하는데요. 일단 예. 여당은 코로나19 사태로 확대 재정이 필요한 이 시점에 재정 준칙을 발표하는 건 좀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고요. 예. 야당은 말 그대로 맹탕 재정 준칙 아니냐,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 안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비판을 했습니다. 예. 결국 여야 모두는 재정 준칙의 필요성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그 시행 시기나 내용을 두고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향후 좀 국회에 손을 거쳐 재정 준칙의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가죠. 예, 마지막 이슈는 낙태 14주까지만 허용입니다. 정부가 이제 낙태죄를 유지를 하면서 임신 14주까지만 원칙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낙태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는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 입법 예고안을 보면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이제 조건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낙태가 가능하고요. 예. 임신 중기인 15주부터 24주까지는 이제 좀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뭐 성폭행에 의하거나 혹은 산모의 건강이 우려될 경우. 또 혼인이 사실상 파탄을 이뤘거나 또 출산, 양육을 위한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한마디로 사회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도록 했고요. 예. 이후 임신 말기인 24주 이상부터는 이제 낙태죄로 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이번 입법 예고안을 두고 좀 여성계와 종교계가 좀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요. 여성계는 낙태를 범죄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발하면서 결국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특히 낙태 합법의 기준이 임신 14주가 너무 짧다는 점도 지적하는데요. 임신 경험이 없는 20대 초반이나 또 임신에도 몸의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 여성들은 뭐 임신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종교계를 중심으로 해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해서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결국 정부가 이 낙태죄 폐지와 유지 이 양극단의 목소리에서 14주라는 다소 중간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요 14주까지 네. 뭐 또 15주부터 24주까지는 우리가 소위 333 법칙이라 그래서요. 그 임신 기간을 총 3등분해서 처음 앞부분은 이제는 가능하게 하고 예. 중간 부분은 사회 경제적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하게 하고 마지막은 불가능하게 하는 거는 좀 미국 대법원에서 좀 나온 판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으로 좀 우리나라도 개정되지 않을까라는 건 진작부터 예상을 좀 해왔습니다. 예. 참 이승기 변호사가 참 똑똑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